네,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 대규모 계약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방산이었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국방부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K9 자주포 54문과 이 K10 탄약 운반차 36대를 이제 2027년부터 납품하는데요. 이제 K9 자주포 도입하는 국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1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 우리 방산 기술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이 지정학적 상황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되면 나토 동맹에도 균열이 갈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형국이 이렇게 재편되면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회 잡을 수 있을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계약이 대체 언제 나오나 했는데 나토 정상회담에 맞춰서 이렇게 계약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기대되는 수주가 어디가 있느냐 좀 알아봤죠? 네, 맞습니다. 일단 좀 배경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에 벌써 루마니아를 다녀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한해어로 짚어드렸으니까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로템부터 짚어보면 일단 루마니아의 전차 사업에 참가를 했고요. 지금 미국, 독일 기업들이랑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한 5조에서 7조 원까지 수주 잔고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 하나가 또 있죠. 이건 루마니아는 아니었고 폴란드 쪽이었는데 네. 이제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을 위해서 이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다. 네, 이게 무슨 소식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라고 하고 지금 폴란드 국영기업이랑 지금 원래 이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었는데 이게 만료가 됐었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 38대 그리고 내년에 96대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체결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또 현대로템 짚어봤으니까 LIG 넥스원도 좀 가볍게 짚어보면은 루마니아랑 지금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수출 논의를 조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중동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장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발 호재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가 면에서 볼 때 이런 행보가 뭐 일회적으로 이렇게 수주 한번 나오면 일회성 주가 어떤 회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하반기에 계속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제 방산 쪽은 이제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은 아닌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지금은 일단 높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자국민 세금으로 다른 나라 지원하는 거에 상당히 그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방산이 이제 결과적으로 종전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방산에 대한 산업이 조금 위축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역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주 국방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 중심 또는 북유럽 중심에서의 국방비 예산의 확보 그다음 국방비 진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방산 이게 이제 방산 한번 이렇게 장비가 입고되면은요. 어떤 이 미용 의료기 장비처럼 계속적으로 소모품이나 AS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MRO 시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도 있지만은 또 단자 로켓본이 현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레드백 장갑차가 있고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게 성능 가성비가 좋다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일시적으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윗골이 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이게 사실은 6월에 어느 정도 루마니아 이 수주 얘기들이 거의 뭐 컨펌이 된 상태로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세론으로 약간 바다리 윗꼬리가 다른 건데 다시 뭐 숨고르기 한다면 다시 전세 재차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아까 부장님이 지금 뭐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나토 정상회담에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공동성명에 좀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바이든과의 TV 대선 토론에서도 얘기했던 게요.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올 때마다 600억 달러씩 가져간다. 뭐 굉장한 세일즈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돈을 더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나토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국방 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업계에 따르면요. 이걸 위해서는 약 35만 명 정도 병력을 충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지금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국방비를 좀 비중을 많이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식으로 나토 내부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 기업들 충분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는 게 방사는 더 좋을 수 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 공시 보고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댓글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K9 자주포처럼 달려왔습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